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현대사 과목을 맡고 있는 국방인재개발원 유철상 교수입니다. 저는 정은병과 장교로 군 생활을 30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육군 중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소말리아에 파병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교수는 소말리아와 이라크도 파병 근무를 했고 현재는 민방위 강사, 안보 강사, 그리고 안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공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주하면 떠오르는 역사적 인물이 있죠. 바로 김종서 장군입니다. 김종서 장군은 문인이자 장군이십니다. 단종이 12세로 왕위에 오르자 좌의정으로서 어린 왕을 보필하다가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에 의해서 두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단종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교수도 김종서 장군과 같은 문인으로서 군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하면서 책도 쓰고 장병 정신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또 공주의 유명한 것은 웅진동 연못에 있는 365일 물속에서 멋진 샷을 하고 있는 박세리 동상이 있습니다. 1988년 박세리 골프 선수의 맨발샷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 이거죠. 연장전 마지막 18홀에서 공이 로프에 걸렸을 때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가 공을 쳤고 그것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우리 국민들이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국민들에게 하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박세리는 공이 로프에 걸렸을 때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물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목표가 보이고 폴대가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멋지게 샷을 날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현대사 과목은 여러분들 간부들이 시험을 보려면 필수 과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사 전체를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근현대사만 시험을 봅니다. 문제의 출제 수준은 육군의 간부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한 기본 소양 또는 실무 능력,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 과목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정통성과 주변국 역사 왜곡 등 근현대사에 관련된 내용이 주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동학 농민운동은 외세의 침입으로 실패를 했지만 청일전쟁의 발발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5년까지 일어난 전쟁인데 청나라가 패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단독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립신문을 한 번쯤 들어보고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독립신문은 미국에 망명했다가 돌아온 서재필이 창간한 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은 이전에 있던 신문들과 사뭇 달랐습니다. 순 한글로 발행한 최초의 신문이기도 하지만 상하 기천을 가리지 않고 신문에 글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현대적 의미의 언론이 탄생한 것이죠. 이를 배경으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생긴 것입니다. 독립협회는 만민공동이라는 토론장을 열어서 상소문을 쓴데 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토론장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만민공동입니다.
독립협회 구성원들은 중견 관리, 신기록을 받은 지식인들, 서울 상인 등의 참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독립협회가 해낸 일들 중에 가장 눈여겨볼 일은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서 의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오래가지 못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의사결정기구가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서 유교권이 박탈되고 1907년은 국방권 군대까지 해산되는 등 모든 권한을 뺏기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은 말로 다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절개를 지키기에 자결한 사람도 많았고 체념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망국의 원인을 전제정치로 지목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층의 차별이 분명하니 국력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을 바로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1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만세운동? 예, 맞습니다. 독립운동이라고도 그렇죠. 전 국민이 일어났던 운동, 여러 가지 의미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의 관점에서 3.1운동은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제정치에서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주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주인이 아니었던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이 빼앗긴 나라, 우리 힘으로 되찾자라는 시기였습니다. 3.1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단순한 운동으로 그치지 않고 나라의 주인이 실제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공화주의가 확고한 대세가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려는 수많은 노력으로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민주공화제가 채택되고 나라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화국을 이루고자 하니 민국으로, 대한민국, 이름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한 나라였습니다.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믿는 이들이 인민의 대표로 의정원을 구성하고 의정원에서 지도자를 추천하고 함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호칭은 임시정부였지만 국가가 구성된 것입니다. 1947년 11월 14일 한반도에 중앙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그 결과 미소 양국군을 철수하고 유엔 감시위원단이 1948년 1월에 서울에 도착하여 미군 사령관과 소련군 사령관을 방문하려 했지만 소련 측의 지속적인 비협조로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유엔의 감시하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1948년 5월 10일 민주적인 방법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소에 수류탄을 투척하는 등 좌익의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96.4%가 자진 등록하고 그 중에 95.5%가 투표에 참여하여 유효 투표율이 96.6%라는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재원 국회가 개원이 되고 국회의 고유 기능에 맞게
국호와 국가 형태를 포함한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렇던 민주공화국을 바탕에 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제적인 관심 속에 절차에 맞게 수립이 된 것입니다. 이후 우리는 헌법에 따라서 1948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조직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널리 선포하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48년 건국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실현된 민주주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낯선 정치 제도였습니다. 서양에서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개인의 출현과 시민사회의 발달을 기초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정치 질서로 정착하였지만 1950년대 한국에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토대가 아주 빈약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문맹자였고 1인당 소득은 1955년 65달러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근대화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를 극복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국민의 자유와 인권,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를 제도화했고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되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최강국이자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일본도 최근까지 자민당이라는 일당에 의해서 지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야당과 여당이 바뀌는 아시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가 성숙된 국가입니다. 이렇듯 자유민주주의는 나라를 빼앗기고 다시 찾으면서 외국에 의해서 단순히 유입된 정치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개화파에 의해서 태동하기 시작했고 갑신정변, 동학, 농민운동 등 여러 근현대를 거치는 사건들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1운동은 국가의 주인이 왕에서 국민으로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한으로 망했으니 국가를 다시 찾는다는 의미에서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제를 채택하니 민국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완성입니다. 이상으로 1차 시 강의를 마치고 2차 시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대한민국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부터 개항기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